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날이 춥습니다. 이 완전히 강추위가 온다고 그러는데 확실히 날씨가 다르네요. 예, 오늘은 이 성매매 합법화에 있어서 이 미성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매매 합법화를 하면서 이 미성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이 성매매 합법화가 된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성년자들이 이 성매매에 나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방에 과속 그런데 방지턱이 있습니다. 이 국가는 이 미성년자라고 해서 나이를 두어서 따로 관리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미성년자, 즉 성년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성매매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몸이 덜 성숙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덜 성숙한 여자이기 때문에 이 미성년은 성매매를 하면 아니 됩니다. 그러나 이 고래로부터, 즉 아주 오래전부터 이 성매매가 있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참 아주 고대 얘기를 떠나서 요새도 이렇게 성매매가 합법화되어 있는 이런 국가들을 보면은 미성년자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라고 하는 것은 아직 몸이 성숙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성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남성일 경우에도 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처벌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왜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성매매 합법화라고 해서 돈만 있으면 다 성을 살 수 있다. 즉 나이에 관계없이 성을 사고 팔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잘못입니다. 성매매 합법화는 방임과 방종, 방탕이 아닙니다. 성매매 합법화는 돈만 있다고 젊은 여자를 무한정 살 수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매매 합법화가 방임과 방종, 방탕, 방랑 이런 것들로 이어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매매 합법화라고 하는 것은 이 정직과 예절 그리고 상식과 질서로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냥 나 돈 있으니까 무조건 다 성을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나는 비록 내가 미성년자지만은 그래도 성을 또 이 팔아서 돈을 벌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미성년자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나는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나이를 한두 살 속이는 것은 아주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훨씬 어린 여성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아는 미성년자인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처벌이 달라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몰랐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로 미성년자인지 몰랐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처벌에 경중을 두어야 된다고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눈으로 봐도 확연하게 미성년자인데 또 미성년자가 드러났을 경우에 처벌을 강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몸이 만들어지지 않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처벌은 아주 강해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모르고 성매매를 하는 약 경우와 300m 앞 시속 알면서 30km 성매매를 하는 경우는 전혀 다른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미성년자에 대한 것도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체계를 있습니다. 두고 어린이 보호 관계를 구간입니다.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미성년자에 대한 것, 많은 이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 대한 체계와 계획을 세워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성에 대한 자료도 확보하고 여성에 대한 자료도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남성이 상습범인가 상습범이 아닌가, 이러한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남성이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 상습적으로 관계를 가졌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엄격한 처벌을 해야 된다고 나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매매에 있어서 이 권장을 때리고 징역을 살고 이러한 것들은 이 권장 같은 경우에서는 대신 맞아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범행을 한 자가 직접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미성년자가, 즉 여자가, 미성년 여성이 성매매를 했을 경우에 이 미성년이 왜 성매매를 해야만 하는가, 미성년자가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가 성매매를 한 돈이 과연 이 미성년자가 직접 관리를 하는가, 아니면 제3자가 돈을 따로 챙기는가, 이런 부분도 조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돈이 아무리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여성 전용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제3자가 관리하고 있는가, 이런 면에서는 철저하게 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성매매 합법화를 하게 되면 여성들이 거리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돈을 관리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성인 여성도 돈 관리는 정말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물며 이제 세상 물정 모르는 여성들이, 젊은 여자애들이 돈을 관리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성매매를 통해서 만약에 돈을 벌었다고 하면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연속 커브에 그리고 주의하세요. 만약에 그 뒤에 이 여성이 이 뒤에 이 부모 또는 형제가 이
만약에 여성이 돈을 갈취했다면 처벌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만약에 그 뒤에 또 남자애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남자애들이 꼬드겨 여성의 성매매로 내보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발견된다면 그 남자애들을 잡아가지고 전부 징역형으로 다스리기 바랍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뭐, 있습니다. 그 여자애하고 서로 합의를 해서 그렇게 했다. 또 합의를 해서 우리가 몇 대 몇으로 나누기로 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전방에 과속 더불어 방지턱이 강력하게 있습니다. 응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미성년 여성이 이 성매매를 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이 만약에 부모의 손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서는 부모와 아이를 떼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포용을 해야 됩니다. 국가가 이 미성년 여자를 포용을 해가지고 이 시설에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그 시설에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교육을 시킬 때도 절대로 종교적인 교육은 아니 됩니다. 종교적인 교육은 아니 되며 반드시 금전적인 교육은 많이 시켜야 됩니다. 약 500m 앞 시속 내가 30km 이 미성년자가 종교적인 교육을 배우는 것을 나는 굉장히 경계하고 정말로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따라서 애들한테 절대로 종교 교육을 시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애들이 성년이 되고 아마 성년이 된다고 하면은 한 불과 몇 년 대부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년이 되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 아이를 사회에 다시 내보낼 때 최소 6개월 정도의 생활비를 주어서 내보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대책 없이 이제 18살 넘었으니까 네가 성인이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돈 벌어라 라고 하면 또다시 성매매로 빠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매매라고 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매매를 왜 합니까? 정상적으로 공부를 하고 기술을 배우고 학문을 습득해 가지고 정상적인 직업을 얻어야지요. 그러나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성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책 없이 세상에 내보내게 되면 또다시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소 6개월 정도의 자립비는 주어서 내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는 무한정 이런 여성들에게 이 돈을 퍼줄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이 돈을 퍼주는 것은 처벌한 남성으로부터 많은 벌금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남성의 벌금은 역시 다시 순환 구조를 가지고 여성들에게 쓰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매매에 있어서 이 벌금은 조금 심각하게 때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여성들이 돈을 버는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매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 길이 없고 답답할 때 이 성매매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매매가 아주 간단하게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어른들이 가진다면
아이들을 성매매로 내보낼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요즘 세상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성매매를 함에 있어서 여성들이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절차가 아주 정교하게 잘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 성매매 합법화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무조건 오해를 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성매매는 결코 쾌락과 결코 방탕과 방임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면 아니 됩니다. 성매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어목점이라고 잘 짜여진 시스템하에서 사회가 갖추어져야 할 덕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성들에게도 또 이야기합니다. 주의하세요. 부채가 무서운 줄 아십시오. 빚이라는 것이 무서운 줄 아십시오. 학자금 대출을 왜 냅니까? 학자금 대출을 낼 바에야 성매매를 하세요.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생활비 대출을 왜 냅니까? 생활비 대출을 낼 바에야 성매매를 하세요. 주택자금 대출을 냅니다. 젊은 여성이 왜 주택자금 대출을 냅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성매매를 하세요.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명품을 사려고 대출을 냅니다. 그 명품이 사람의 인성을 더욱 빛나게 해줍니까? 그 명품이 여성 여러분들이 인생에 얼마나 가치가 있나요? 그런 거 하고 인생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요즘은 빛을 권하는 사회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부채를 씌워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사회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빛내지 있습니다. 마세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나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이자입니다. 이자 무서운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자를 낼 바에야 차라리 성매매를 하세요. 그게 낫습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미성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미성년자들, 이런 미성년자를 정말로 보호하고 정말로 갖고 있을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사회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병들고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남성들도 그렇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미성년자하고 관계하지 마세요. 미성년자하고 관계하는 거 그거 아주 나쁜 것입니다. 그리고 엄격한 처벌이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이야기합니다. 미성년자하고 관계한 남성들 무조건 권장 5대부터 때리고 재판하시기 바랍니다. 형을 사는 거 좋습니다. 돈이 많은 거 좋습니다. 전방에 과속 그러나 방지턱이 멍둥이는 있습니다. 모두에게 공평해야 합니다. 잘난 놈이나 못난 놈이나 멍둥이를 맞아보면 정신을 차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대부터 때리고 나서 재판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는 하면 안 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날이 춥다 보니까 또 차를 몰고 나와가지고 이래 떠들고 있습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어쨌든 좋은 밤 되세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